안녕하세요. 아톰아빠 송대영입니다. 프로그램 설명드리기에 급급해서 아톰을 많이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 짧은 영상이지만 아톰의 귀여운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이후 딱딱한 강좌만이 아닌 중간중간 브이로그 형태의 영상도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3회차 강좌에서 파이널 컷 프로 X의 4가지 타임라인 편집 방식, 커넥트, 인서트, 어펜드, 오버라이트에 대해 그래픽적인 부분을 설명드렸던 것을 실제 미디어 클립을 활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방식에 중점을 두는 관계로 정확한 편집점을 설정하지 않고 기능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설명드리는 관계로 대략적인 편집점을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넥트에 대한 편집 방식으로 타임라인 중앙에 보면 좀 더 짙은 검은색으로 표시되는 프라이머리 스토리 라인이 메인 스토리보드의 역할을 하는데 메인 스토리에 덧붙여서 보여져야 하거나 설명돼야 하는 부분을 쓰고자 할 때 활용됩니다. 플레이 헤드도 중요하다고 했었는데요. 이 플레이 헤드가 바로 들어오는 클립의 인점의 역할을 합니다. 플레이 헤드는 여기다 두고 이 클립을 맨 앞에 점을 영문키 I를 눌러서 인점을 잡았고요. 스페이스바를 눌러 플레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스탑을 하고 영문키 O를 눌러 아웃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OK 컷이 만들어졌고요. 이것을 커넥트를 하게 되면요. 기본 프라이머리 타임라인 위에 좀 전에 보셨듯이 플라이 헤드가 있던 위치가 인점이 되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프라이머리 스토리 라인에 보여줬던 영상에서 아랫부분은 보여지지 않게 되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쭉 플레이 되다가 이렇게 플레이가 돼서 새로운 클립, 커넥트된 클립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커넥트라고 하는 기능으로 기존 프라이머리 스토리 라인에 연결이 돼서 보여지는 클립이 되겠습니다. 커넥트 편집 방식에 이어서 이번에는 인서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커넥트 클립은 삭제를 하고 클립은 기존에 있었던 인아웃 잡은 클립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된 클립이 있고요. 플레이 헤드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플레이 헤드의 위치가 들어오는 클립의 인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인서트 부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인서트를 클릭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있었던 클립을 좌우로 가르면서 중앙에 이렇게 삽입돼서 들어오는 인서트 방식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플레이 헤드의 위치가 이 부분이었었는데 지금 인서트가 되면서 아웃 포인트로 이동을 해서 갔고요. 커맨드 Z를 해서 undo를 하겠습니다. undo는 현재 제가 실행했었던 명령에 대한 이전으로 돌아가는 방식인데 에디트에 보시면은 undo, delete가 있습니다. 커맨드 Z가 단축키고요. redo라는 것도 있습니다. 실행했던 것을 다시 이전으로 바꾸는 것, undo 했던 것을 다시 돌리는 방식을 쓸 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보통은 undo, 커맨드 Z를 많이 쓰게 되고 파이널 컷 프로 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축키 또는 undo 방식이 커맨드 Z를 사용하는 이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펜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펜드는 플레이 헤드의 위치는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현재 선택된 인아웃 클립이 어펜드를 하게 되면은요, 마지막에 위치한 클립의 무조건 맨 뒤, 또 한 번 어펜드를 해보겠습니다. 또 한 번 어펜드를 하게 되면 또 그 뒤, 지속적으로 맨 뒤에 뒤로 쌓아나가는 형태, 스토리보드를 활용하듯이 이야기를 쭉 이어가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 편집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클립은 선택해서 삭제를 하고요. 이번에는 마지막 오버라이트는 기존에 있는 클립 그대로 쓰고요. 오버라이트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플레이 헤드가 있는 위치가 인점이 되면서
이렇게 기존에 있던 클립을 덮어 쓰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언두를 하겠습니다. 커맨드 Z 하고 다시 한번 잘 보시면은 플레이 헤드를 이곳에다 두겠습니다. 그리고 오버라이트를 하게 되면은요. 네, 보시는 것 같이 이곳이 인점이 돼서 기존에 있었던 요만큼의 그 기존 클립을 덮어 쓰면서 오버라이트, 말 그대로 덮어 쓰는 형태로 쓰는 편집 방식이 오버라이트입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타임라인 편집 방식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그만큼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잘 이해하고 써야 할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잠시 프로그램을 사용해 도움이 될 몇 가지 편의 기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집자의 편의를 위한 타임라인의 길이 조정과 간편한 클립의 길이 조정, 또 비호창의 크기 조정에 대한 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중요한 요소가 마우스 포인트가 어디를 선택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타임라인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커맨드 마이너스 플러스를 하게 되면은 타임라인의 길이 조정이 되는데 그 길이는 플레이 헤드가 위치한 곳이 중심이 됩니다. 플레이 헤드가 있는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커맨드 마이너스 하면은 축소가 되고 커맨드 플러스를 하면은 길이가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Shift Z라고 하는 키를 쓰게 되면은 여기에 전제 조건이 영문 키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Shift Z를 쓰게 되면은 전체적인 클립의 개수나 길이에 상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커맨드 플러스 해보겠습니다. 커맨드 플러스 하면은 확대가 되고 커맨드 마이너스 하면은 축소가 되는데 Shift Z를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조정이 됩니다. 여기서 쉽게 이해하시는 방법은 Shift는 기능키 중에서 모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전체라는 뜻. Z는 A, B, C, D 알파벳의 제일 끝이죠. Shift Z라는 단축키를 쓰게 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클립이 한 번에 보여지고요. 자, 이번에는 포인트가 비호창을 클릭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커맨드 마이너스 하게 되면은 비호창이 작아지고 커맨드 플러스를 하면은 확대가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Shift Z 하게 되면은 fit 사이즈라고 하죠. fit 사이즈, 정확하게 맞는 사이즈가 됩니다. 또 위에서 보시면은 현재 fit로 되어 있죠. 원하는 사이즈로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서 fit 사이즈, 현재 fit 사이즈인데 100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100% 사이즈로 보여지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으로 내가 원하는 창의 부분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Shift Z 또는 위에서 Fit를 하게 되면은 최적화된 창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번에는 브라우저 창에 클립을 선택하고서 커맨드 마이너스 또는 커맨드 플러스 하게 되면은 이렇게 클립의 길이가 조정이 돼서 클립의 길이가 길어졌다는 것은 스키밍을 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움직이면서 볼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커맨드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합으로 한 키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키밍 방식을 지속적으로 여태까지 사용해 왔었는데요. 이것을 끌 수도 있고 킬 수도 있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비호창에 보시면은 스키밍이 있고요. 스키밍이 현재 체크가 되어 있죠. 스키밍을 끄게 되면은 스키밍 기능이 비활성화돼서 스키밍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비호창에서 스키밍을 활성화시켜서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다시 스키밍 기능이 활성화돼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요. 타임라인도 마찬가지. 타임라인을 선택하게 되면 타임라인의 영상이 비호창에 보여지고 클립을 선택하게 되면 클립의 영상이 비호창에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윈도우에서 Show in Workspace에서
이벤트 뷰어를 클릭하게 되면은요, 브라우저에 있는 클립만을 보는 창이 활성화되고요. 그 다음에 타임라인 보는 창은 별도로 활성화가 됩니다. 대신에 두 개의 창을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상의 사이즈가 작아졌습니다. 이것은 경계선을 드래그해서 사이즈를 다시 재조정할 수 있고, 한 가지 더 좋은 방법은 옆에 현재 쓰지 않는 인스펙터 창이죠. 인스펙터 창을 비활성시키면 되는데, 윈도우에서 역시 아까 본 Show in Workspace에서 인스펙터, 현재 쓰지 않는 인스펙터를 체크를 풀어버리면 인스펙터 창이 없어지면서 타임라인을 볼 수 있는 프리뷰 창과 클립의 프리뷰를 볼 수 있는 창이 좀 더 크게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있는 현재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비디오 필터와 트랜지션을 보는 창도 비활성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 Show in Workspace에서 트랜지션 부분을 풀어버리시면은 잠시 보지 않고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데, 아예 트랜지션도 그렇고 필터, 이펙트도 그렇고 보지 않을 때는 윈도우에서 View in Workspace에서 트랜지션을 끄게 되면은 좀 더 넓게, 그러면 Shift Z 키를 써서 최적화시키면 좀 더 넓은 창이 되겠죠. Shift Z 키를 눌러서 타임라인을 이렇게 넓게 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4회차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시 5회차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